네, 이제 마지막 환율을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마지막 시간. 자, 우리가 이제 좀 마지막에 보면 저번 시간에 비교우위를 했죠. 그리고 비교우위,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환율이 나오죠. 참 싫어하는 파트 2개 연달아 있는 거죠. 근데 환율이 요새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요 환율이 어려운 이유를 봤을 때 자꾸 환율을 교환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이 돈이랑 이 돈을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외환 시장이에요. 환율이라는 건 외환 시장의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외화를 뭐 하는 거냐면 바꾸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외화를 사는 거고요. 외화를 파는 거예요. 외화를 사고 외화를 파는 거지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외화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외화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자, 얘가 외화라고 봅시다. 자, 물건이죠? 이 외화라는 물건이 있어요. 이 외화라는 물건인데 이게 1달러라고 생각할게요. 자, 얘가 1달러예요. 얘가 비싸졌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건이 비싸졌구나 라고 하죠. 자, 얘가 싸졌어요. 그럼 뭐요? 얘가 물건이 싸졌구나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이거를 1,000원 주고 샀어요. 요거 1,000원 주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사러 갔어요. 1달러 사러 갔어요. 여기 막 시장에 막 간 거야. 외환시장에 막 가갖고 이거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2,000원이라는 겁니다. 자, 얘는 어때요? 아까랑 똑같죠? 똑같이 생기네요.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분명히 내가 1,000원을 주고 샀는데 이제는 얘를 얼마 주고 사래요? 2,000원 주고 사래요. 얘의 값어치는 어때요? 아까랑 똑같죠? 차이가 없죠? 그런데 뭐냐면 내가 얘를 주고 사야 되는 돈의 값어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똑같은 애를 사오는 거예요. 따라서 환율이 1,000원 하다가 환율이 2,000원 한다라는 건 뭐냐면 얘는 우선 가만히 있는데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야. 옛날에는 한 장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장을 줘야 돼. 더 많은 돈을 줘야지 똑같은 애를 사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원화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비싸졌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화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는 원래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얘는 그대로 있는 건데 원화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고요. 반대쪽에 있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가 됩니다. 반대로 옛날에 얘는 1,000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거 사러 갔어. 그래서 1,000원 줬어요. 그랬더니 1,000원을 주지 않고 500원을 남겨주고 얘를 또 주는 거예요. 예전이랑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옛날에는 1,000원 주고 샀대요. 근데 지금은 500원을 나한테 더 남겨주더랍니다. 500원 주고 이걸 똑같은 걸 사온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싸졌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의 값어치가 하락한 거예요. 얘의 값어치가 하락하고 반대편에 있는 원화의 값어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환율의 상승과 하락이라고 나오는데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환율이 상승하죠? 그러면 아까 뭐랬어요? 가만히 있던 달러가 어떻게 해요? 더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거가 되고 반대쪽에 있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가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가 되고요.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면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평가절하되었다. 달러보다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평가절하되었다라고 했고요. 원화가 어떻게 돼요? 평가절상되었다.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평가절상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칠판을 보면서 좀 더 다시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환율이 상승했어요? 환율이 하락했어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달러가 1,000원을 해요. 자, 1달러를요, 계속해서 그 지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1달러예요. 요 물건, 요게 1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1달러인데 1달러에 1,000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1달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00원이 한다라고 보시면. 그럼 뭐냐면 이 1달러라는 아이는 여전히 동일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아이를 2,000원 주고 사야 되죠. 그러면 원화 입장에서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화 입장에서 옛날에 1,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2,000원 주고 사야 되죠. 그러면 원화 입장에서 달러가 어떻게 됐어요? 비싸진 거예요. 비싸. 원화 입장에서 달러가 비싸. 그런데 달러 입장에서 옛날엔 달러는 자기가 자기 몸을 팔면 얼마를 줘요? 1,000원을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자기 몸을 파니까 얼마를 줘요? 2,000원을 주더라는 거죠. 그럼 자기 입장에서 어때요? 얘는
옛날에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이제 1달러가 어때요? 2,000원이 되는 거야. 원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싸진 거죠. 원화 입장에서는 달러가 옛날에 1,000원이었는데 2,000원이 된 거고 달러 입장에서는 자기가 옛날에 1,000원이었는데 2,0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어떻게 돼요? 싸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원 달러 환율. 달러분의 원화로 표시합니다. 분수예요. 2분의 1 하고 표시할 때 달러분의 원화라고 표시를 하는데 자 달러의 입장에서 원 달러 환율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 달러의 입장에서 원화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달러 입장에서 원화는 싸요. 근데 원화 입장에서 달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비싸요. 이게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입장에서 달러가 비싸졌으니까 달러 가치 상승이에요. 근데 달러 입장에서 원화는 싸졌으니까 원화 가치 하락이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요. 반대쪽에 있는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돼서 달러 입장에서 원화는 싸고요. 원화 입장에서 달러는 비싸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평가 절상되고 평가 절하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냐 비싸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다 비싸다라고 하면 돼요. 왜 싸다 비싸다라고 가야 되냐면 자 싸죠. 그죠? 그럼 사요 안 사요? 사는 거예요. 비싸죠. 그럼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수출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출해요.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출합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원화는 싸죠.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은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싸요. 그러니까 수출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수입을 봅시다. 수입은 물건은 우리나라 미국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물건은 어때요? 비싸요. 비싸면 사 안 사? 안 사요. 그러니까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유학생은요? 자 유학생은 어때요? 우리나라 돈 써요? 미국 돈 써요? 미국 돈 써요. 우리나라 입장에 미국은 어때요? 비싸죠. 그럼 유학생은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한 겁니다. 자 차관을 상환해요. 차관이라는 건 남의 나라 돈 빌린 겁니다. 남의 나라 돈을 빌린 건데 조선말을 못 쓰네요. 자, 차관을 상환해요. 자, 차관을 상환하는데 남의 나라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렸을 때 달러로 빌렸겠죠? 달러를 빌리다면 이제 달러로 갚는 거예요. 그럼 달러로 갚을 때 달러는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럼 남의 나라 돈 갚을 때 어때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이 증가하냐, 수입이 감소하냐, 유학생한테 유리하냐, 여행객들에게 유리하냐, 차관 상환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투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가가 절상됐어요? 평가가 절하됐어요? 원화의 가치가 상승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환율이 상승하죠. 자,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달러 입장에서 원화는 어때요? 싸요. 원화 입장에서 달러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원화를 싸니까 사고요. 원화는 달러가 비싸니까 안 사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환율이 하락해요. 1달러가 500원에 그럼 똑같은 돈이죠? 똑같은 돈인데 자 똑같은 달러라는 아닌데 이 원달러에서 원화는 이제 달러가 어때요? 원화 입장에서는 달러가 싸네? 옛날에 1,000원 줬는데 이제 500원 주면 되네? 싸죠? 그런데 이제 달러 입장에서 원화가 자기가 옛날에 1,000원 주고 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500원밖에 안 주죠? 뭘 못 사 먹어. 그러니까 원화가 어떻게 됐어요? 비싸진 거죠.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 입장에서 원화는 비싸요. 근데 원화 입장에서 달러는 싸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요. 우리나라 물건을 파네? 우리나라 물건 파는데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비싸다 그랬죠? 수출 돼야 안 돼요? 수출 안 돼요. 수입은요? 미국 물건 어때요? 싸죠? 달러가 싸다 그랬죠? 그러면 어때요?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 물건이 싸니까 수입은 증가하게 되네요. 자, 유학생은요? 달러 싸죠? 그럼 유학생 입장에서 어때요? 등록금 내기 싸겠네. 달러가 싸니까 유학생은 유리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차관을 상환해요. 그럼 옛날보다 어때요? 달러가 싸죠? 그러니까 어때요? 유리하게 되겠죠. 환율이 상승했을 때, 환율이 하락했을 때, 환율이 상승하고 하락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파악할 때요. 이거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고 막 이렇게 환율이 상승,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막 이런 개념보다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상승했죠. 그러면 달러 입장에서 원화는 싼 거고요. 원화 입장에서 달러는 비싼 거예요. 환율이 하락합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그래서 달러 입장에서 원화가 비싸고요. 원화 입장에서 달러 입장에서 원화가 비싸고요. 원화 입장에서 달러는 싼 거가 돼요.
그러면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환율은 그대로예요. 환율의 변화는 없는데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미키마우스가 있고 곰돌이가 있어요. 저의 시그니처 메뉴들이죠. 자, 미키마우스 딱 느낌 보시면 뭐예요? 메이드 USA, 곰돌이 메이드 코리아예요. 그죠? 그래서 미키마우스는 10달러고요. 곰돌이는 10,000원입니다. 근데 미키마우스는 10달러예요. 그리고 곰돌이는 10,000원일 때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경우에 미키마우스는요, 우리가 수출하는 거예요. 수입하는 거예요. 미키마우스는 우리나라 게 아니라 메이드 인 USA죠. 그러니까 얘 무슨 상품이에요? 수입 상품이에요. 곰돌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죠. 그럼 이건 뭐예요? 미국에다 팔 거예요. 수출 상품이에요. 자, 미키마우스는 그럼 수입되면요, 10달러에 우리나라에서 팔려요? 우리나라 마트 갔더니 미키마우스를 10달러에 팔고 있어요? 10,000원에 팔고 있겠죠. 그죠? 10달러로 안 팔아요? 얼마에 팔아요? 10,000원에 팔아요. 자, 우리나라 곰돌이 미국 갔더니요, 10,000원에 팔려요? 몇 달러에 팔려요? 10달러에 팔리고 있겠죠. 그죠? 뭐 이거 되게 당연한 걸 얘기해 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시해야 되냐면, 수입 상품은요, 원화로 표시됩니다. 수입 상품은 원화로 표시돼요. 수출 상품은 외화로 표시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가가 그럼 상승했을 경우에 곰돌이,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10달러고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에요. 여전히. 근데 곰돌이가 10,000원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해서 곰돌이가 20,000원이 됐다 라고 생각합시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곰돌이만 물가가 올라서 곰돌이만 20,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곰돌이는 옛날에 10달러에 팔리다가 얼마에 팔려요? 이제 20달러에 팔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요, 미국 시장 갔더니 우리나라 곰돌이가 어떻게 했어요? 비싸졌죠. 그죠? 환율은 그대로인데 곰돌이가 비싸진 거야. 그럼 우리나라 물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수출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미키마우스랑 곰돌이 중에 누가 더 싸요? 미키마우스가 싸. 그럼 사람들이 미키마우스 사, 곰돌이 사? 미키마우스를 산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수출은 감소하게 되고요, 수입은 증가하게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환율이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미키마우스는 10달러예요. 근데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2,000원 합니다. 그럼 미키마우스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팔려요? 20,000원에 팔리는 거죠. 곰돌이는 얼마에 팔려요? 5달러에 팔려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출 상품에 이렇게 표시해요.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해서 수출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해서 그래요. 미키마우스가 10,000원 하다가 얼마예요? 20,000원 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상승했어? 달러가 비싸졌네요. 누구 입장에서? 원화 입장에서 달러가 비싸요. 달러 입장에서 원화는 쌉니다. 따라서 달러 입장에서 원화가 싸기 때문에 많이 사요. 우리나라 거 수출 증가하네요. 그런데 원화 입장에서 미국이 비싸니까 미국 물건 안 사서 수입이 감소합니다. 유학생 달러 비싸니까 불리하고요, 차관상한 달러 비싸니까 불리한 겁니다. 환율이 상승하죠. 그러면 미키마우스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이 되고요. 곰돌이는 10달러가 아니라 5달러가 돼서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은 하락하고요,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게 되네요. 이거를 뒤집으면 환율 하락이 되겠죠. 환율 하락의 큰 틀만 다시 보시면 환율이 하락하면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는 싸져요. 누구 입장에서? 원화 입장에서 싸. 그런데 원화 입장에서 달러는 싸고요, 달러 입장에서 원화는 어때요? 비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을 때, 환율이 하락했을 때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외환 시장에 있는 가격이 환율이라며요. 그러면 시장에는 뭐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있다라면 수요와 공급의 원인이 있겠죠. 수요와 공급의. 그럼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인은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 내가 놀러 간다고 합시다. 제가 해외여행을 놀러 갈 거예요. 해외여행을 갈 거예요. 자, 미국을 간다 라고 봅시다. 미국 갈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인천에서 이제 휘웅 날라서 미국으로 날아갈 겁니다. 자, 그럼 미국으로 날아갈 때요. 우리나라 돈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 막 10,000원, 50,000원짜리 막 들고 가요. 50,000원짜리 들고 가서 막 뿌려요. 그래도 아무도 안 받아주겠죠. 그죠? 그럼 뭐 가져가면 달러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인천에서 어떻게 하냐면 외환은행에서 외환은행 있나요? 하나은행이 겹쳐졌나? 모르겠네요. 자, 은행에서 그럼. 자, 은행에서 뭐 하냐면 외화를 사요. 우리가 그 은행을 한번 가보시면 은행에 그 환율표가 쫙 붙어 있거든요. 환율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살 때 얼마, 팔 때 얼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외화 살 때, 팔 때라고 합니다. 자, 내가 돈을 들고 가서 5만 원짜리 돈을 들고 가서 달러로 바꾼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달러를 뭐 하는 거예요? 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사요. 왜? 들고 나가서 미국 가려고. 미국 가서 놀려고 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놀다 보니까 달러가 남았네. 달러가 남았어요. 그럼 남은 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들고 들어와요. 들고 들어오죠? 그래서 다시 은행에서 달러를 팔아. 왜? 우리나라에서는 달러를 못 쓰니까.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산다라는 건 뭐예요? 구매하는 거죠? 사는 건 뭐예요?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수요예요. 파는 건 뭐예요? 공급이죠.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랑. 자, 우리가 외화를 삽니다. 왜? 들고 나가려고. 우리나라에서 들고 나가려고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달러를 팔아요? 왜? 외국에서 달러를 들고 들어왔으니까 파는 거예요. 외국에서 달러를 들고 들어왔죠. 그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못 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팔아서 우리나라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가죠.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수요예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죠. 그럼 뭐가 돼요? 공급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가면 수요고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들어오면 공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출.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가네요. 유출이면 뭐예요? 수요. 우리나라로 공이 들어옵니다. 유입이면 공급이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봅니다. 유출, 유입. 됐습니까? 그럼 볼게요. 수출은요? 유출이에요?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수출. 수요, 공급? 공급. 수출은요. 물건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잖아. 물건을 팔고 물건 판 대금을 받고 들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출은 공급이에요. 수입은요. 돈이 나가고 물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는 수요가 돼요. 유학생이라는 아이는 나가서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들고 나가는 거니까 수요가 될 것이고요. 차관은 상환. 자, 차관을 도입하는 게 있고 차관을 상환하는 게 있어요. 차관을 도입하는 건 차관을 남의 나라한테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 돈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차관을 도입하는 거는 뭐가 돼요? 공급. 그죠? 들고 들어오니까. 차관을 상환합니다. 그럼 들고 나가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수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가요. 그러면 수요. 돈이 들어오죠. 그럼 공급이에요. 그러면 아까 했었던 거 잠깐 보세요. 아까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 곰돌이가 2만 원을 한대요. 곰돌이가 10,000원 하던 곰돌이가 환율은 그대로인데 10,000원 하던 곰돌이가 2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곰돌이는 안 팔려요. 미키마우스는 증가하네요. 그러면 수출은요? 감소하고요. 수입은요? 증가하죠. 그러면 수출은 뭐예요? 수요 공급? 공급 감소. 수입은요? 수요 증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어떻게 돼요? 3단원 소리 했었죠.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감소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 거래량 모름이에요.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요. 그러면 자,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 환율이 상승합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요. 자, 환율 상승 어때요? 수출, 증가, 수입, 감소해요. 그럼 수출이 증가했으니까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해요. 공급 증가, 수요 감소, 환율 하락. 지금 환율 하락이 아니잖아. 물가가 어떻게 되냐고. 물가가. 수출이 증가하죠. 그리고 수입은 감소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나가는 돈이 적어져요.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나가는 돈이 적어져요. 그럼 시중에 뭐가 늘어나냐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해요. 그럼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했으면 돈의 값어치가 흔해졌다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통화가치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흔한 거는 흔해요. 흔해 빠졌어. 흔해 빠졌으면 가치가 높아요? 가치가 떨어져요?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통화 가치 하락, 물가 상승. 이거를 무턱대고 외우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겠죠. 그죠?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아셔야 되고요. 환율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은요. 이 개념이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는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비싸다 싸다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비싸다 싸다 교차 환율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있고 막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1 환율이 상승하고요. N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하락해야죠? 하락한다고 할까요? 자, 하락한다. $1는 상승하고요. N달러는 하락해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 물건 파는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맨날 물어보는 게 이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뭐냐면 $1와 N달러는 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모르죠. 그러면 지금 공통되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누구? 달러, 미국.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아요. 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기준점 접어. 달러 적어요. $1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요.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화는요. 달러보다 어때요? 싸요. 싸면 밑으로 내려요. N달러 환율 하락이죠. N달러 환율 하락은 달러 가치 하락, 엔화 가치 상승이라는 거죠. 그럼 엔화는 달러보다 비쌈, 위로 올려요. 그러면 원화는 엔화보다 어때요? 싸죠. 그러면 일본에다 우리가 물건을 팝니다. 누가 잘 팔려요? 우리가 잘 팔리고요. 미국에다 물건을 팝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지겠죠. 일본보다. 매번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좀 바꿔볼까요? $1 상승, 원엔 하락. 자, 여기랑 나라는 똑같아요. 나라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기준되는 나라가 다르네. 여기서는 달러가 기준이었다면 여기서는 원화가 기준이죠. 자, 그러면 원화 기준 잡아요. $1 상승,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화보다 누가 비싸요? 달러가 비싸니까 위로 올려요. 달러. 그죠? 원엔 하락이죠. 원엔 하락이면 엔화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이라는 거죠. 그럼 엔화는 원화보다 싸다라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요. 미국에다 물건 팔 때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팔리겠네요. 그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거는요. 일본의 물건 수출이 잘 안 되고요. 일본 물건 수입은 잘 되겠죠.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통화 가치로. 싸다 비싸다. 싸면 밑으로 내리고요. 비싸면 위로 올려요. 뭘 잡고? 기준되는 나라. 여기서는 달러가 기준이라면 여기서는 원이 기준이었죠. 원을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라고 하면 어디가 물건 잘 팔리는지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뭐라 하냐면 환율이 상승해요.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요.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가치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가 나오는 거죠. 자, 수요가 증가해요.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물가 상승. 아까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물가 상승 또는 수입이 증가해요.
그죠? 수입이 증가하면 물건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돈이 증가하는 거죠. 해외여행, 바깥으로 돈이 많이 나가야 돼요. 해외 투자 증가, 바깥으로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거의 반대가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공급은 뭐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 물건은 나가고 돈이 들어오죠. 외국인 관광객이 돈 들고 들어오죠. 차관을 도입하면 도입은 뭐랬어? 차관 상환은 돈이 나가는 거지만 차관 도입은 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 증가, 얘네들은 뭐예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해서 돈이 나가는 거가 되는 거고요. 공급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면 수요 증가, 나가는 돈이 줄어들면 수요 감소, 들어오는 돈이 증가하면 공급 증가, 들어오는 돈이 감소하면 공급 감소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가요? 유출되죠. 그러면 사서 나가야 되니까 수요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급이 되겠죠. 자, 환율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하나씩 볼게요. 수출 대금의 수치로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면, 자, 수출 대금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유입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어때요? 공급 증가, 가격 하락, 환율 하락이 되는 거죠. 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자, 원달러 환율 상승,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외환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대요. 자, 외환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네요.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한 상황 어때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자, 외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환율은 어때요? 외화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외화가 비싸진다는 거죠. 그럼 환율은 상승하겠죠. 외환시장에서 가격은 뭐예요?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시장에서 환율이 있겠죠.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가격은 환율입니다. 상품 수입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했어요. 그럼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나가네요. 그럼 외화에 뭐가 증가합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자, 우리나라한테 투자가 증가한대요. 그럼 우리나라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화에 공급이, 투자가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증가했어요. 환율은 하락하겠죠. 자,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상품에, 자,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의 변화는 없으나 어때요?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죠. 아까 곰돌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만 원입니다. 근데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1달러에 2,000원 하면 곰돌이가 얼마로 바뀌어요? 5달러로 바뀌죠?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은 감소하고요. 수입은 증가해서, 자, 물가가 상승하면요. 수출 감소, 어떻게 해요? 공급 감소, 수입 증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 환율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죠. 자, 8번.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자, 환율이 상승해요.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외화의 순유입액이 증가하죠. 들어오는 돈은 많고요. 나가는 돈이 작아요.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서 아까 물가가 상승한다 했죠.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요.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생산비를 높여서요.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해요. 그럼 기름값이 비싸질 것이고 철강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비싸지겠죠? 그렇게 되면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생산비가 상승해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 상승은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번. 환율이 상승해요. 기업의 외채 상환. 자, 부채를 상환하는 부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상승해 달러 비싸요. 외채 상환하는 부담은 커지겠죠. 그죠? 자, 환율이 상승하면요. 수출 상품의 환율이 상승해서 곰돌이가 10달러 하다가 5달러 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은 하락해서 수출은 어때요? 증가하겠죠. 곰돌이 싸졌네요. 환율이 상승하면요. 수입 부품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9번과 12번이 같은 맥락이죠. 환율이 상승해요. 수입 부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합니다. 생산비 상승, 물가 상승. 환율이 상승하면요.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가 증가해요. 해외여행은 감소한다라는데 자, 환율이 상승했어요. 달러 비싸요. 나가서 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해외여행 경비가 증가하죠. 비싸죠.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요. 해외여행 감소하게 됩니다. 14번.
환율 하락으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자, 환율이 하락하죠. 그러면 원화 가치 상환, 외화 가치 하락이에요. 달러 가치 하락이에요. 그러면 외채 상환 부담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외채가 싸졌어. 외채가 싸졌으니까 외채 상환 부담 감소. 싸졌으면 부담이 감소한 거고 비싸졌으면 부담이 증가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화폐가 평가절상. 자, 우리나라 화폐가 평가절상됐대요. 그럼 평가절상됐다는 거예요. 가치가 상승했다. 환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락한 겁니다. 환율이 하락한 거예요.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 물가는 상승한다. 일단 환율이 하락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출 감소, 수입 증가예요.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해요. 그러면서 국내의 통화량은 잠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국내 물가는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틀린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화폐가 평가절하. 자, 평가절하될 때 우리나라의 가치가 하락했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가치가 하락했고 상대 외화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환율 상승. 평가절하된 거. 자, 원자재 수입해서 사업하는 회사는 불리하죠. 환율이 상승하면 비용이 인상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네요. 우리가 그냥 환율 상승, 환율 하락만 기억하지 평가절상, 평가절하는 잘 안 해보다 보니까 얘는 뭔데? 라고 근데 평가가 절상됐어요. 우리의 가치가 상승했고 상대 외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니까 환율 하락이고요. 평가절하된 건 우리나라의 가치가 하락하고 외화의 가치가 상승된 거니까 환율 상승이 되는 겁니다. 환율이 인하된 경우 해외에 취업하여서 외화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유리하다. 자, 환율이 인하됐대요. 그러면 달러가 싸요. 그런데 외국에 취업해서 달러로 월급을 받아요. 그럼 달러는 싸죠?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네요. 자, 다른 화폐는 일정하고 원엔 환율이 올랐대요. 그럼 원엔 환율이 올랐어요. 엔화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엔화 입장에서 원화 쌈, 원화 입장에서 엔화 비쌈이에요.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대미 수출업자. 자, 원화는 비싸졌어요. 엔은 비싸요? 우리나라는 싸요.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이 싸요? 일본 물건이 싸요? 우리나라 물건이 싸죠. 따라서 수출업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겠네요. 다른 환율은 동일하대요. 다른 환율은 다 똑같은데 원엔 환율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상승한 거고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 물건이 더 싼 거고 일본 물건이 좀 더 비싸진 겁니다. 그러면 남의 나라에서 수출할 때 뭐가 더 싸요? 우리나라 물건이 더 싸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상승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환율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법정처럼 이제 막 가로 넣기 해서 막 하나하나 하는 건 아니지만, 환율은 내용 자체를 우리가 OX라든가 그런 가로 넣기를 갖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용 자체가 작아요. 환율도. 이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 부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거래요. 균형점이 2가 이동하게 되는 적절한 사례랍니다. 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균형점 2가요. A로 가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줄였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줄었어요. B로 가면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늘었어요.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A로 가면요.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예요. B로 가면요.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증가예요. C로 가면요.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수요 감소입니다. D로 가면요.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예요. 결과적으로 3단원에서 배웠었던 수요 공급 곡선이요. 정말 죽지도 않고 끝까지 쫓아당겨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모든 시장에 있는 수요 공급 변동 원인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가격과 거래량의 이름이 좀 다르고요. 시장의 원인이 조금 다른 뿐이지 기본 구조는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자, A로 이동해요. A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이 감소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감소할 때요. 수출 감소, 공급 감소죠? 기억 맞네요. B로 간대요.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외국인의 국내 채권 매입이 증가해야 돼요. 자, 외국인이요. 우리나라 채권을 많이 산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을 사려면 외국인이 뭘로 사요? 달러로 살 거 아니야. 달러로 사서 달러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건을 산 거예요? 많이 샀네요? 공급 증가가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감소한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들고 안 나간다는 거야. 그럼 돈 들고 나가는 게 수요죠. 근데 돈 들고 나가는 게 수요인데 들 나간다는 거죠. 수요가 감소해요. E에서 C로 가는 거 수요 감소 디귿 맞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 지급이 증가했대요. 지급이라는 거는 돈이 나가는 거죠.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수요가 증가해야 되죠. 수요 증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되네요. 그렇게 해서 수요 증가인지 공급 증가인지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1번 같은 게.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물어보는 이유도 뭐예요?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건 수요가 증가했어요? 공급이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돈이 나가요. 수요가 되고요. 우리나라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급이 됩니다. 그거 좀 꼭 기억하시고 2번. 그림은 A와 B는 서로 다른 시기에 외환시장에서 시장 환율로 교환된 미국 달러와 원화의 양을 비교를 한 거래. 그러니까 교환되는 달러의 양과 원화의 양이래요. 그럼 A 시기를 보면요. 달러 이만큼에 원화 이만큼이 교환됐대요. 그죠? 근데 B 시기를 봤더니 달러는 요만큼인데 원화가 이만큼이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A 시기에 비해서 B 시기에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이 원화를 더 많이 주고 달러를 더 적게 가져온다는 거죠. 더 많은 원화를 주고요. 더 적은 달러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승했다는 거예요. 달러가 비싸졌다는 거죠. 자, 옛날엔 요만큼의 원화로 이만큼의 달러를 산 거야. 근데 지금은요, 요만큼의 달러를 이만큼의 원화로 줘야 돼요. 그럼 달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비싸진 거죠? 환율이 상승했네요. 원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 상승. 미국 비쌈, 한국 쌈이 되는 거예요. 기억.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겠죠. 왜? 가격 경쟁력이라는 건 가격이 싸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싸졌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환율이 상승했어요. 우리나라 싸죠? 가격 경쟁력 높아집니다. 한국을 여행하려는 미국인의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우리나라 싸다고 했죠.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쌉니다. 그럼 어때요? 여행 경비 부담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자, 디귿. 한국에서 달러와 예금을 원화로 환산한 자산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자, 한국에서 달러가 비싸요? 원화가 비싸요? 달러가 비싸다니까요? 그럼 달러가 비싸면 우리나라의 달러를 바꿔요. 그럼 어때요? 원화를 많이 줘요? 적게 줘요? 많이 주겠죠. 자산 가치는 하락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한다고. 달러가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원화 많이 주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해야 하는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옛날보다 더 많은 달러를 줘야 되겠죠.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동일한 달러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비 부담은 증가하겠죠. 여기서 이제 이게 환율 상승인 걸 찾아야 되는데 환율 상승인 걸 어떻게 찾냐면 요만큼의 달러에 이만큼의 원화가 교환되다가 이만큼의 원화에 요만큼의 달러가 교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더 작은 달러를 가져온다는 거는 달러가 그만큼 비싸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을 찾아내시면 그 다음에는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럼 환율 상승은 원화 입장에서 미국은 비싸요. 미국 입장에서 원화는 싸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풀어가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 상승만 찾으시면 되네요. 자, 요거 3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게 이제 우리 이번 시험에 나왔었던 기출 시험에 나왔었던 거랑 좀 비슷한 문제예요. 환율이랑 탄력성을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언짢기 시작하죠. 탄력성도 싫은데 더 싫은 환율이랑 그걸 겹쳐? 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던 수능 쪽에서 자주 나오던 출제인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오게 된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한 차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표는요. 모든 수출품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각 재화의 수출액 변화래요. 그럼 봐봐요. 수출품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러면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한 거예요? 10% 상승한 겁니다. 수출품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가격 상승률 10%가 되는 거예요. 자, 수출기업들은 각 재화의 국내 판매 가격을 원달러 환율에 따라 달러화로 환산해서 수출품 가격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수출품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그럼 수출액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수출해서 갖다 판 금액이죠. 판매 수입이에요.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격 상승한 것만큼 판매 수입이 그대로 상승합니다.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변화율, 가변율이랑 판수율이 같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 D가 몇이 나옵니까? 0이 나오죠. 완비가 되고요. 자, B는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해요. 그런데 얘만큼은 못 증가하죠? 그럼 얘는 누가 돼요? 비탄력이 되겠죠. 얘는 가격이 아예 상승하지 않네요. 그럼 얘는 누구예요? 단위탄력이 돼요. 얘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판매 수입이 감소하죠?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반대가 되는 애 누구예요? 탄력적인 애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어떻게 계산하냐 보면 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요. 환율이 상승하죠. 외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화,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니까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은 수출품 가격 하락이에요.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가격이 하락했을 때 A 재화의 수출량은 증가한다는데 A 재화는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 재화죠. 완전 비탄력적 재화는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량을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량은 그대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요. 원달러 환율 상승,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니까 우리나라 물건의 가치는 하락해서 가격 하락이에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비재화의 수출액은 증가한다 라고 하는데 자, 비탄력적 재화예요. 비탄력적 재화 가격이 하락하죠. 판매 수입이 같이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가변율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 됩니다. 3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요. 원달러 환율 하락,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 우리나라 물건 가격 비싸졌어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C재화의 수출액은 감소한다 라고 하는데 자, 수출액은 아까 뭐라 했어요? 판매 수입이라고 했죠. 얘 뭐예요? 단위 탄력적 재화입니다. 단위 탄력적 재화는 항상 동일한 판매 수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액은 감소한다는데 탄력적 재화죠? 탄력적 재화 가격 상승, 판매 수입 감소, 수출액 감소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환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환율이 되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 가격은 올라갈까요? 가격은 하락할까요?는 이미 알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된 거냐면 탄력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되면 우리 또 처음 보면 흠칫하죠. 모든 문제를 처음 보면 흠칫하는데 경제라는 것 자체가 이론이 막 엄청 커서 막 방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보고 흠칫 놀라지 마시고요.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풀어봤던 이론 안에서 유추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기 싫다라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경제 버리시면 고득점 안 됩니다. 고득점이 하려면 우선 경제를 담아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경제를 조금은 어렵더라도 차근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